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연애 칼럼니스트이자 연애 작가인 진희박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애 칼럼니스트, 연애 작가, 정확히 좀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연애 관련한 모든 상담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럼 면대면 상담도 받으세요? 여자의 경우에는 좀 가능한데요. 네. 남자분은 좀 아직 불편합니다. 아니 남자의 경우는 또 이 남자의 심리를 여성 입장에서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남성분들은 좀 이렇게 그룹 지어서 해본 네. 적은 있는데요. 1대1로 만나는 경우는 네. 자꾸 흑심을 본인에게 본인에게 이게 네. 제가 이렇게 잘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치마만 두르면 네. 그런 분들이 좀 근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접근하는 분도 굉장히 고도의 말하자면 전략을 쓰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이 이게 접근할 때는 사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잖아요. 하나는 그래도 좀 진지하게 저 여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는 분이 계시고 예. 조금 덜 진지하게 단기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는 분이 계시고 네, 그렇죠. 이런 건 파악이 됩니까? 저는 그거를 네. 구분 짓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남녀 관계를 앞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단기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불쾌하다 싶으면 그냥 내가 차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되는 거고. 뭐 그냥 쿨하게 괜찮다 싶으면 아무리 쿨한 관계에서도 진지하게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네.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네. 앞일은 모르는데 네. 인생의 앞일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연애의 앞일은 더욱 무한하게 모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문제가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게 좀 힘들다, 어렵다. 네. 왠지 네, 모르게 나는 좀 서툰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는 그렇죠. 분들은 네네. 특히 젊은 층에 많지 않나요? 아무래도 SNS 발달과 함께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자기 결정 사회라고 요즘에 하잖아요. 결정 장애 사회. 일단 결정을 장애를 갖게 된 것도 그 인터넷에 뭐든지 물어보면 바로바로 즉각 네, 답이 나오죠. 녹색 창에 그냥 치면 네.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고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다수의 그 네티즌의 그 바다창에 네. 뭐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정보의 그래서, 홍수에서. 그래서 내가 네.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도 여기다 물어보면 더 빠르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연애는 철저히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인터넷에 물어요? 그럼 질문 유형이 어떻게 돼요? 이런 저도- 남자를 만났는데 나이는 몇 살 차고 네. 키는 이렇게 되는데 계속 사귀어야 하나요? 이런 건가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난감해서 막 욕을 할 뻔한 적도 있거든요. 네. 어느 경우가 있냐면 그냥 저는 왜 연애가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말이야. 내가 님을 모르고 네. 님도 나를 모르고 네. 너의 님을 내가 모르는데 네. 저는 왜 안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시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 많고요. 가장 많은 질문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나요? 여자를 어디서 만나나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해서 그냥 하소연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줍니까? 예컨대 남자를 어디서 만나야 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답변을 열심히 해드렸거든요. 네. 요즘에는 쉽습니다. 말은. 아예 답을 안 네, 한다. 네. 그럼 예컨대 네. 클럽을 가보세요. 아니면은 동호회를 동호회를 뭐, 공략해 보세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제가 페이스북에 가장 요즘에는 좀 뜸하게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쓴 것이 못생겨도 일단 나가서 네. 못생김을 확인해봐라 이런 것을 썼거든요. 말을.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다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 내가 발을 움직여서 나가서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요. 일단 실천을 해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지. 그렇죠. 네. 녹색 창을 두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녹색 창만 두들겨서는 절대 연애가 안 된다. 예, 예. 네. 근데 왜 연애를 그러니까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또 SNS 보면 네.
가장 자기가 예쁜 그 얼짱 각도로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또 팔로잉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누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다 보면 눈이 계속 높아져요. 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연애가 안 되느냐? 자기 인식, 그러니까 그렇죠.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연애가 네. 시작이 된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내 트위터 친구들과 패친들, 페이스북 친구들은 다 이렇게 예쁜데 직장 나가면 다 왜 이래요? 여자들이 이러시는데 그래서 네. 그분은 좀 제가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 만나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그냥 제가 막말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이렇게 여기 보면은 다 네가 예뻐서 친구한 거잖아. 그걸 맨날 보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눈높이가 그냥 현실에서 좀 벗어나신 거죠. 아, 저 아는 남자분 중에는 자기는 결코 예쁜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다. 장나라 정도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해서 장나라처럼 예뻤으면. 아니 그래서 그게 저게 농담일까 아니면 진담일까가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진지했다는 거죠. 네, 진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가 왜 안 되는가 네.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현실 인식에 실패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꽤 많더라. 네. 그게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네. 잘하시는데요.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아, 저는 이제 뭐 결혼해서 아이도 셋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제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낡았다는 거죠. 요새는 연하남이 대세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말해. 연하남의 강점 뭐가 있습니까? 연하남의 강점은 확실히 연하남과 만나는 네. 그 여성들을 보면 얼굴이 좀 덜 늙는 기분이 들거든요. 아, 그 약간 젊은 긴장하고 기운을 기운을 받아서. 받았다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긴장을 확실히 하는 것 같고 그 젊은 언어를 쓰고 젊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외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남성들에 의한 여성 혐오, 여성들에 의한 남성 혐오, 특히 20대 이 젊은 남녀 사이에서 네, 네, 약간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네, 이 만연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저는 혐오의 시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웹 소설이 있는데 약간 혐오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도 심각성을 느끼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어쨌든 내린 결론은 이해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혐오는 갈망의 다른 얼굴입니다. 네. 네. 그렇고 또 가질 수 없어서 혐오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위장하는 네. 네. 그런 심리 상태가 혐오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럼 이제 연애 상담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이제 뭐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매우 우울합니다. 말에. 아 그것도 문제네요. 네. 사실은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답변도 네. 구체적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다시 대질문을 해드리면 네. 그때서야 좀 답변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과거 연애력? 뭐 병력 같네 이러니까 연애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연애력. 네.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연애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 연애력을 좀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나의 연애 상대와 어떻게 갈 것인가? 네, 뭐 이런 어떻게 게 좀 매칭을 조금- 잘할 것인가. 네. 연애력은 어떻게 파악하면 됩니까? 페이스북을 뒤지면 되나요? 트위터, 페이스북 옛날 거부터.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남자분들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캐묻듯이 하면 남자분들 또 기분 나쁘죠. 간섭받는 거 되게 네.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관심 없다는 듯이 무심하게 좀 물어봐야 돼요. 아 그것도 나는 이제 좀 이런 여자들은 좀 골치 아프던데 오빠는 그런 여자 만난 적 있었어? 그냥 누가 그랬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리면서 조금씩 정보를 캐내다 무심한 보면 듯이. 네. 그리고 또 헤어질 때는 막 이런 애들이 있다는데 뭐 헤어질 때 무슨 일로 뭐 누구는 어떻게 헤어졌고 누구는 어떻게 헤어졌대. 오빠는 뭐 어땠어? 이렇게 하고 딴짓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기를 하는데 뭐 어땠대? 이러면 얘기를 또 안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물으면 얘기 잘 안 해요. 네네. 네. 그렇게- 그거 네. 굉장히 그 저기 신문 기법 중에 하나예요. 막단 얘기에 뭐 커피 네. 맛있어? 밥은 잘 네. 먹었니? 뭐 그러다
근데 그때 그 편지 주고받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네네. 네, 무심하게 툭 네. 던지는 여기서 이제 단서들이 그렇죠. 많이 네. 나오는 거죠. 편지 한 1년 정도 만나면 편지 써주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흘리고 네. 딴짓을 하시면 됩니다만. 아, 요게 팁이군요. 딴짓을 하면서 무심한 듯이 네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를 우회적으로 물어봐라. 우리가 뭐 심부름 센터를 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이게 범죄? 스토킹 수준으로 넘어가는 네네. 겁니다. 네. 지니박의 칼럼을 보니까 여성들이 연애를 원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이제 결혼, 네. 또 하나는 연애인데, 네. 결혼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냥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인생관이라고 해야 돼. 여자들은 약간 학습을 다 그렇게 받고 살았거든요. 아, 사회적 학습을 그렇게 네. 받고 살죠. 어머니 때부터 그 물려받은 학습이 저도 그래서 20대 초반까지 남자 재력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게 네. 커가면서 나를 찾으면서 나랑 잘 맞는 인생관을 찾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매칭을 제가 좀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야, 그 얘기를 네. 듣고 보니까 지금 이 연애 상담이라는 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가는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심리학적인 상담 프로그램 비슷하네요. 네, 네. 내가 제일 네. 중요하잖아요. 심지어는요, 80년대에는 무슨 옷 광고인데 여자는 20대에 전 인생을 승부한다라는 카피도 있었어요. 정말 네. 불쾌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이제 이렇게 활짝 피어날 때 그렇죠. 결혼을 해서 네.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자 평생을 격려하는 도구로 삼아라인데 네. 물론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도 뭐 불구하고 유효하긴 하죠. 네. 그래서 혼테크를 하고 싶은 여자와 사랑을 하고 싶은 여자 뭐 이렇게 좀 갈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혼테크는 뭐 지니바 칼럼에 네. 말하자면은 상담 대상은 아닌 거고. 칼럼에는 나올 수 없죠. 그것이 말이야. 그럼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 네. 네, 요쪽. 그렇죠. 네. 일단 내 남자의 마음을 사는 법? 뭐 이런 것 정도는 칼럼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남자마다 다르긴 한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렇긴 한데, 자, 네.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저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남자가 알아차릴 수 있게 나의 존재를 부각하느냐. 그것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무심한 척. 요게 그게 포인트 제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무심한 척. 그 남자들은 진지한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사랑 고백을 하면 이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가 않고 어떨 때 겁나요. 네. 네. 엄마한테 혼나는 기분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남자분들은. 또 그냥 근데 또 요즘 남자분들은 약간 초식남이 초식남. 많고 이래서 내가 먼저 잘해줬을 때 이렇게 확 다가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막 강제 방역 네. 이런 걸 잘 못해요. 요새 뭐 남자분들은. 남자다운 뭐 이런 네. 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가 다가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고백인지 아닌지 정도의 이렇게 넌지를 주듯이 하고 툭 빠져 있으면 네.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근데 이 남자 중에는 정말 둔해서 아니 이렇게까지 신호를 보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 알아들을 수 있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럴 때는 그냥, 근데 고백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작은 선물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래서 아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내가 네. 진짜 동네 오빠로서 오빠를 좋아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남자는 또 설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설레요. 사람이면. 그럼요. 걔가 날 좋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를 보고 자꾸 웃기만 해도 그렇죠. 굉장히 막 네, 설레고. 그렇죠. 그럼 이제 남자 입장에서 이거는 여자가 보내는 확실한 신호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자 입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자주 만진다. 이거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거는 0%만 해. 그건 0%예요? 자꾸 얼짱 같고 보이고 뭐 이 머리카락을 넘긴다. 이거는 그거는 약간 자존감이 좀 부족한 여자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심리학 용어가 나오네요. 이거 전문직을 오랫동안 갖고 일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임상병리사. 예. 네. 임상병리사는 그냥 테크니션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근데 임상병리 네. 말하자면 연애 임상병리 지금 문제 있는 분들의 말하자면 상담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자꾸 질문을 한다. 이거는
그거는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거는 좋은 신호일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건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잘해주거든요. 그냥 그것도 네. 일종의 학습이 됐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약간 그렇죠. 학습돼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지나치게 잘하게 되거든요. 좋아하면 그게 안 좋기는 한데 지나치게 잘하게 된다. 이 구분이 뭘까요? 어디 엄마가 해주듯이 잘하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든가. 네. 좀 바리바리 스타일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이제 올드 패션이다. 네. 네. 예. 약간 유행이 지났다. 네. 네.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또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여자들이 더 네. 헷갈리지 않나? 자꾸 웃는다. 여자가 자꾸 웃는다. 이거는 그거는 네. 원래 잘 웃는 여자분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다음에 남자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웃을 때 몸을 틀면서 막 이렇게 옆에 사람 때리는 경우. 그럼 맞으면서 이건 그쵸. 뭐지? 맞으면서 막 네. 때리면서 기대고 이런 여자분들 진짜 남자는 이렇게 여자가 기대고 때리고 그러면 이거를 터치하는 거 스킨십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구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막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사인은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남녀 간의 차이가. 그렇구나. 네. 여자들은 더 웃는다던가 이런 게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네. 원래부터 잘 웃던 여자분이에요. 나를 보고 너무 웃는다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표정이나 행동보다는 이렇게 마음으로 뭔가를 준다던가 이런 게 있죠. 아까 말한 선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커피 같은 거 챙겨주고 이런 거? 작은 거? 작은 거 챙겨주는 거, 사소한 거 챙겨주는 네. 거. 이런 거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군요.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는 진짜 티를 네. 많이 안 내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네. 그럼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보내는 신호, 뭐를 딱 잡으면 되는 겁니까? 남자는 그래도 조금 더 단순하지 않을까요? 단순하죠. 네. 네, 남자는 직진형이 많습니다. 연락이 오면 날 좋아하는 겁니다, 말해.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고, 네, 계속 카톡하고. 네. 네. 너가 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싫어서 연락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네. 연락이 안 오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말해.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네. 네. 남자는 조금 단순한데 그걸 가지고 여자들이 소설을 쓰시니까 자꾸 이렇게 빗나가거든요, 연애가.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여자는 이게 너무 뭘까? 생각을- 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합니다. 보기 네. 싫으면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단순하게. 네. 그리고 그 오빠가 자꾸 나한테 밥 먹자고 하고 네. 뭐 날 좋아하는 거야? 네, 그래요. 뭐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네. 저는. 싫은 사람하고 자꾸 밥 먹자고. 네. 네. 이렇게 근데 권유 안 합니다. 여자들은 그냥 챙기거든요, 동네 오빠도 그런 네. 식으로. 남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남자들한테 저는 이 얘기도 해주고 싶네요. 어떤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네. 혹시 토요일 날 밥 먹고 영화 보면 어떨까요? 근데 여자가 토요일은 시간이 있는데 요거는 네. 주말까지 할애할 만큼 뭐 그렇게 마음은 없지만 한번 그렇죠. 만나서 간을 볼 생각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그렇죠. 뭐 목요일 정도라면 뭐 밥 영화까지는 몰라도 뭐 영화 혹은 밥 요 정도는 뭐 한번 그렇죠. 요런 요런 거. 그럼 그럴 때는 남자가 들이대야 돼요? 아니면은 그럼 수요일쯤 만나서 차 한잔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물러서야 됩니까? 일단 시작 자체가 저는 좀 별로라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토요일에 만나서 너무 이렇게 정식 같잖아요. 네. 이번 주말에 만나서 영화 보고 차를 먹고 네. 차를 마시고 영화를 봐야 되나? 뭐 아무튼 네. 진짜 여자라서 이런 걸 모르는군요. 제가 말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튼 자주 연락하고 자주 뭐 카톡이 오든 문자가 오든 전화가 오면 이거는 그 남자가 네. 그 여자한테 확실히 네.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아주 비극적인 상황도 목격을 했는데 네. 그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남자답고 참 괜찮았는데 카톡에 철자법이 너무 자주 틀려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여자분들이. 그래서 정이 갑자기, 확 떨어지셨대요. 어쩔 수 없죠. 말해. 아니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대요. 그 여자분이 연세가 말해. 연세가. 뭐 20대 초반.
그거는 그냥 근데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쵸, 개인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네. SNS에 여자가 오타를 너무 많이 내면 정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오타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약어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철자법 틀렸을 때는 그렇구나. 네 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 많이 네. 틀립니다. 막. 아니 뭐 빨리 쓰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정말로 저는 왜 남자가 없나요? 이런 분들 이건 정말 막연한 질문이어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기도 뭐한데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점 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관된 패턴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분석해도 그래도 좋은 조언이 여자끼리 될 것 같습니다. 몰려다닌다. 1. 일 여자끼리 몰려다닌다. 네. 2. 끼리끼리 예쁘다고 한다. 서로 여자들끼리 네. 서로 예쁘다고 네. 칭찬한다. 네. 그게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왜 그럼 여자끼리 몰려다니고 자기들끼리 예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도 똑같잖아요. 무슨 제가 개발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네. 대표적인 남자 직종 중에 개발자분들이 계신데 보면 IT 게임. 거기도 똑같아요. 남자끼리 형님 막 몰려다닌다. 네. 남자끼리 소주를 마신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남자들은 또 좀 모여서 여자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여자들도 모여서 그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이들은 다. 그러니까 저는 왜 남자친구가 없나요? 저는 여자친구가 왜 없나요?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다. 일단 자기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곳을 좀 찾아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호회. 네, 동호회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한 답변이긴 한데 그것만큼 친해질 수 있는 이성이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남녀 비율이 좀 맞을 것 같은 네. 동호회. 예를 들면 몸으로 하는 것 같으면 뭐가 있을까요? 무슨 볼링, 네네네 그런 것도 스킨스쿠버, 좋고요. 내가 네. 근데 보통 그런 분들 보면 또 취미도 잘 없으시더라고요. 이건 문제네요.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요. 그리고 내가 좀 외모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남성 동호회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은 동호회에 여성으로 가입을 한다. 그러면 그 순간 공대 아름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증권, 강추. 증권 모임. 네, 증권 모임. 그거는 투자 모임. 그건 현실적 이익과 네, 그렇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 두 가지를 다 할 수 내가 있는 거고. 제가 증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시는 게 가르쳐 달라 그러면 가면은 되죠. 무조건 그냥 좀 관심이 있어요. 이러면 네. 막 오빠가 다 알려줍니다. 그럼 남성 입장에서 여성들이 많을 것 네. 같은 동호회는 뭐가 있을까요? 남자분들은 와인 동호회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와인 동호회에 여성분들이 의외로. 네. 네. 와인 동호회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거의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여성분들이 한껏 치장을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외로움을 내면화한. 네네. 네. 그러니까 연애할 준비를 모두 마친 여성들이 제일 네네. 많은 곳이 와인 그렇죠. 동호회라는 거군요. 성장을 한다. 와인과 한껏 치장. 요건 뭔가 어울리는 게 있어요. 네. 옛날에 그렇죠. 그 까르띠에라는 보석 회사가 예. 일본에서 이제 지점을 내면서 정기적으로 아주 멋진 성 같은 걸 빌려가지고 무도회를 열어줬대요. 이유는 보석을 팔고 나서 그거를 하고 이제 세련되게 좀 자랑할, 그렇죠, 그렇죠. 요걸 자랑할 마련해줘야, 장소를- 네. 너무 그래야 마케팅. 또 팔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와인 동호회도 아마 그 그렇죠. 비슷한 맥락 네. 아닐까요?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러 간다, 고급한 취미니까 네. 그런데 치장하고 간다. 이건 내가 치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와인 동호회에 나가기 위해서 할 수 네. 없이 한다. 이런 좀 그런 것도 있고. 자기 합리화. 네. 나는 연애만 하면 되는 사람이 특히 또 많거든요. 와인 네. 동호회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는 여자분들은 그냥 친구랑 맥주를 마시겠지만 네. 와인 동호회까지 이렇게 회비를 내고 오시는 분들은 연애할 만발의 준비가 다 갖춰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와인이 목적이 아니고. 근데 와인 동호회는 생각보다 네. 남성 숫자가 얼마 없더라.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요즘은 소주만 마시지 말고 와인으로. 그러니까 와인 동호회 중에서 또 급이 있어서 네. 굉장히 비싼 클래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정말로 와인 또 맛을 알면 이게 네. 또 매니악하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왜 이래 말? 네.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네. 마음으로 처음부터 진지하지 말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남성들이 많은 데는 아까 증권 얘기했는데 또 네. 한 두어 군데만 더 추천해 주시죠. 우리는 현실적인 말하자면 실전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증권 거긴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스포츠는 별론가요? 무슨? 스포츠 좋긴 한데요. 네. 약간 아저씨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대학의 야구 동아리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괜찮죠. 네. 근데 네. 제가 아시는 분들이 레포츠 이렇게 동호회를 많이 네. 갔었거든요. 여자분들이. 네. 근데 가니까 거의 40대 남자분들이 거기는 의외로 많다고. 의외로 성공률이 높지 네, 않다. 그래서 거기는 30대 중반부터 가는 걸로 네.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또 뭐 있습니까? 증권 괜찮았어요. 제가 거기를 갔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고. 네. 제가 거기서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연애할 여성들, 연애 준비가 끝난 여성들이 가는 데가 와인 동호회 말고 한 군데만 그럼 더 와인 알려주세요. 동호회 말고 여자들은 너무 근데 여성스러운데 뷰티 동호회 같은 말을. 뷰티 동호회. 근데 거기는 네. 남자분들이 좀 가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트, 네일 아트, 네, 뭐 그런 거 코스메틱, 모여서 화장법. 하시는 네.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거 본다는 어떻게 생각 안 나? 근데 이게 필요하면 다 닥치게 됩니다. 제 친구인 한국 최대 H 교수, 하모 교수는 네. 사격 국가대표였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 교수 사모님이 하시는 이 퀼트 이거 이 거길 뜨개질 가셨어요? 네. 거기 가가지고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전혀 어울리지 대단한- 않는데 본인은 사격에 필요한 이 섬세한 손의 감각을 익히는 데는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자기 최면을 정말 걸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한테 그 퀼트 작품을 선물해 준 적도 있습니다. 좀 귀여우신 네요. 그렇습니다. 뭐 나이는 이제 50대 초반인데 하 이렇게 교수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좋은 배필을 만나셨겠죠. 하 교수가 이 방송 보면은 뭐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교회라도 가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교회가 됐든 네. 성당이 됐든 네. 절이 됐든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집을 나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집을 나서야 네. 연애가 시작이 된다. 집 안에서 이렇게 컴퓨터 자판만 두들겨서는 힘들죠. 네. 그러니까 물론 SNS로 이렇게 사로잡는 법 이런 것도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너무 피곤한 절차가들이 좀 있어. 완전 그렇죠. 심리전이거든요. 또 그거 하는 차라리 나가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직접 만나서 연애를 하기 위한 일종의 그렇죠. 전초전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 나는 정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해서 꼭 좀 물어보고 싶다.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분들은 진이박의 연애상담소 네. 인터넷에 치면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면 답변도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말에. 그래도 저는 굉장히 일단 연애를 하고 싶은 남성은 와인 동호회를 나가봐라. 야 이것만 해도 이게 어디예요? 근데 이게 어떤 어디입니까? 남성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양주를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애의 첫 걸음은 내가 원하는 걸 상대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상대가 상대가 원하는데 있는 나 거죠. 자신을 한번 맞춰주는 오늘 겁니다.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으신 분은 진입하게 연애상담소 지금 인터넷창 바로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